자, 이번에는 이제 문법 영상이에요. 본문에서도 계속 쭉 여러 번 훑어봤지만 3과 문법은 투부정사 용법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제목 맨 위에 자, it이 있고 비동사가 있고 형용사든 명사든 꼭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It's my job 이런 말이 있었죠. To defend 몸을 방어하는 건 내 일이야. 뭐 이럴 때 여기에서도 그래서 꼭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자 it은 가주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진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니까 요거 주어부터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문을 보면 It is fun to watch funny videos. 그것은 웃기다. 이게 아니죠. 그것이라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watch funny video니까 재밌는 비디오를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재밌는 비디오를 보는 것은 주어. 요게 동사. 그렇죠? 재밌다. is fun.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어떻게 나왔냐. 이따 문제에서 알겠지만 원래는 to watch funny videos is fun 이건데 이 문장이에요. 원래는 to watch funny videos is fun 이건데 투부정사 주어가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다 갖다 넣고 진짜 길은 건 뒤로 뺐어요. 뭐 이런 형태로 만든 거죠. 두 번째로 it was easy to answer all questions. it was easy 쉽다 이거죠. 쉬워. 뭐가? 모든 문제에 답을 하는 건 쉬웠대요.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To keep a promise all time. 항상 약속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죠. It is difficult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speak라는 거는 말하는 거지만 어떤 때는 뭐 연설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말하는 건 어렵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뭐 여기 한글들 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가주어 진주어 용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아마도 시험이 투부정사 나온다, 가주어 진주어 나온다 하면은 반드시 요거는 나올 거예요. 어떤 학교든 항상 의미상의 주어는 꼭 냈어요. 문제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항상 투부정사 용법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일단 넣는데 여기서 보면 가주어 it과 진주어 이외에 투부정사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위 문장을 봤을 때 재밌는 비디오 영상을 보는 건 재밌어. 근데 재밌는 비디오 영상을 보는 것이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내가 보는지, 내 친구가 보는지, 엄마가 보는지, 선생님이 보는지, 학생이 보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비디오 보는 건 재밌어. 뭐 이런 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본다는 이 행동을 하는 주체자를 밝히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요.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는데 언제 for가 아닌 걸 쓰냐면 문장의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O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자, it 가주어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to 이하 진주가 나왔어요. 이럴 때 그냥 요거만 보면 내 스스로 by myself라는 건 나 혼자라는 뜻이네. 나 혼자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다. 물론 여기서 by myself라고 해서 나 혼자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데 내가 어렵다는 건 나라는 문제 푸는 주체자를 밝히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가 it과 투부정사 사이에 여기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요 자리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앞에 형용사를 봤더니 har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hard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 저 사람 성격 어려워.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쓰고 나의 목적격 me를 쓴 거예요. for me. 자, 밑에도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라고 하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일단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넣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봤더니 is예요. 이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죠. 역시. 그래서 전치사 for를 쓰고 I의 목적격 me를 쓴 거예요. 그래서 for me. 그럼 해석은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하는 거죠. 내가. 자, 물론 목적격이 me라는 건 목적격이지만 해석할 땐 내가예요. 나.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뭐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를 했는데, it is very dangerous of you to say so. 자, 여기도 이 가주어 to say so 진주어 나왔는데 거기 앞에 of you가 나왔어요. 왜 전치사 of를 썼냐면 generous라는 형용사가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격. 온화한, 뭐 관대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가, 여기서 of you지만 이 you는 목적격이어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관대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여기 친절하게 아주 잘 써있는데 kind, 친절한, wise, 현명한, polite, 뭐 예의 바른, 정중한, honest, 정직한, 멋진, 똑똑한, 관대한, 어리석은, foolish, silly, 바보 같은, rude. rude는 polite의 반대죠. 무례한. 그 다음에 careless, 뭐 조심성이 없는. 그럼 이거의 반대말 careful도 있겠죠. careful, 조심성 있는, 뭐 이런 거. 요 C, A예요. 그래서 careful, 조심성 있는, 반대 careless.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전치사 of를 써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알맞게 배열해봐라 그랬는데, it is important. 자, 중요하다. 뭐가? 그러면 써야죠. to, 뭐 하는 거? to study, 공부하는 거. 뭐를? English. 그것도 everyday, 매일. to study English everyday. 매일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해. 이렇게 나왔고, it is necessary, 필요해. 뭐가? to get, 얻는 것이 필요해. 어떤 거? some fresh air. 자, some fresh air. 그쵸? 신선한 공기를 갖는 게 필요해. 3번. It is dangerous. 위험하다. 뭐가? To swim. 수영하는 거. To swim. 어디에서? In this lake. 이 호수에서.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다. 그럴 때 to swim 나왔죠?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런데 for가 나왔어요. 그러면 for라고 하고 목적격 나오면 이거는 to 부정사 앞에 쓰라고 그랬죠.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니까. 그래서 for us, for 다음에 목적격 us를 쓰고 to f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해. 그쵸? 사람이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가주어 it, 그 다음에 is 동사, 그 다음에 good 형용사 it is good, 그 다음에 listen 동사 앞에 to를 써서 it is good to listen to your parent. 여러분의 부모님 말을 듣는 건 좋다. 부모님 말은 무조건 듣는 게 좋다. 자, 다음은 is로 시작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원래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o 부정사가 맨 앞에 주어로 써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to 부정사 주어가 너무 길어.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비동사 전까지 쭉 보면 여기는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예요. 주어. 이 to 부정사 주어가 너무 길으니까 요거 대신 앞에 is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쓰고 비동사 is, 형용사 difficult, it is difficult. 그리고 나머지 to 부정사 다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it is easy to ride up. 다 쓰죠? 또 it is important to 다 쓰면 되죠? 또 여기도 it is exciting
exciting to go. 여기도 to spend so much time playing computer game. 여기까지가 주어 굉장히 길죠.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 않아. 그럴 때 앞에 맨 앞에 그냥 간단하게 it is not good.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뭐가? to 이하가 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배열하기인데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랬어요. 자,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다부터 먼저 해야 돼요. It is important예요.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하 to recycle the bottle. 자, 병들을 재활용하는 건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상과학 소설 읽는 건 매우 흥미롭다. 자, 흥미롭다. 매우 it is very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쭉 보니까 excite 요대로 쓰면 안 되죠. 얘는 동사야.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 exciting으로 바꿔야 돼요. It is very exciting to read 공상과학이니까 science fiction.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SF 영화라고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했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다. 자, 어렵다 먼저 해요. 그러면 it is difficult. 어렵다. 자, 뭐하? 공부하는 거 to study. 그것도 어떤 공부냐? foreign language.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건 좋다. 자, 그럼 일단 좋아. It is good. 자, 좋아요. 뭐 하는 거? To run. 배우는 거. To run. 그런데 뭘 배워? Drive. 운전하는 법. 그래서 how to driv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자, 힘들다. It is.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또 difficult를 썼는데 어렵다고. It is difficult. 뭐 하는 거. 그런데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는. 자, 지금까지는 외국어 공부하는 거, 운전 배우는 거, 자, 누가 하는지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나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럼 이게 행동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 형용사 뒤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 for를 쓰는데 왜 for를 쓰냐? difficult가 사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for를 쓰고 나의 목적격 me를 쓰는 거죠. for me.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거? to get up. 일어나는 거. to get up. 그것도 일찍. early. 그것도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자,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자, 명사가 있고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수식을 해주면 형용사용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3과는 문법이 딱 정해졌어요. 시험 나오는 게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용법 가주어 진주어. 만약에 서술형을 낸다 치면 가주어 진주어를 내겠죠. 그리고 객관식이라면 이게 뭐 형용사용법인지 명사적 가주어 진주어용법인지 요 가리는 거 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We had no chance to talk together 그랬어요. 자, 우리는 기회가 없어. 어떤 기회? 말할 기회라는 거예요. 같이 말할 기회가 없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 to fix니까 어떤 문제? 고치기 힘든 문제다 라는 얘기죠. fix, 고치기 힘든 문제. I have some question to ask you. 자,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 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투부정사.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형용사용법에서 중요한 거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수반하는 게 있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전치사가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쓰는데, 여기서 보면, give me a chair to sit on 이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요걸 만약에 안 쓴다 치면, 앉을 의자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의자 위에 앉아. 그래서 전치사 on을 쓰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에서 보면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문제를 볼게. He has a house. 그는 집이 있는데 he lives in a house야.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거 house를 빼고 투부정사를 넣으면 he has a house 그 다음에 같으니까 빼고 요 동사를 투부정사로 하면 돼요. to live. 그리고 전치사 in까지 한다는 거죠. 자, 공통되는 거 he 빼고 a house 뺐어. 그러니까 he has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돼서 그는 살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건 집 안에서 하니까 얘는 쓴다는 거죠. 또 여기도 I have a pen, I write with a pen. 그러면 I 빼고 a pen 빼고 그러면 I have a pen 앞에 to를 써서 to write. 자, 쓸 펜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펜이라는 거는 가지고 쓰는 거니까 전치사 with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I need a spoon. 나는 스푼이 필요해. 빼고 a spoon 빼면 I need a spoon. 난 스푼이 필요해. 그런데 어떤 스푼 to eat.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한 거야.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오른손으로 그냥 막 집어 먹는다고 해요. 뭐 스푼이나 포크 같은 거 없이.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니까 가지고 먹을 스푼, 숟가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잖아. We found a chair. 빼고 chair 빼면 우리는 찾았어요. found a chair. 의자를 찾았는데 어떤 의자? 보통 의자면 앉을 의자지. 뭐 의자를 가지고 물론 의자를 활용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의자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앉는 거니까 그래서 to sit 자 여기 sit이라고 해서 과거형 쓰면 안 돼. 왜?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 분명히 to 부정사 그래서 to sit 그 다음에 전치사 on까지 그래서 to sit on 우리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 자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야? 말할 친구야. 그래서 she has a frien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s 빼야죠. 그래서 to talk 그것도 to 말할 누구누구에게 말할 친구 여기서 to라는 거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할 친구 그래서 to talk to friend 전부 다 to sit on chair to eat with spoon to write with pen 이런 식으로 전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용법을 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뭐 think body one이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think body one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something, someone, some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사가 오면 형용사는 뒤에서 이렇게 꾸민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뒤에서. 그래서 I need something warm이지 warm something 아니에요.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그러니까 입을 것인데 어떤 이불이야? 따뜻하게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입어야 되는데 따뜻한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warm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something 뒤에서 쓴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치사 골라서 한번 문제 푸는 건데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보세요. 자, grandmother는 need a chair. 의자가 필요해. 당연히 뭐라 했어, 의자는? 앉을 거니까. to sit on. 앉을 의자예요. 그 다음에 he has a lot of friends. 그는 친구가 있어. to play인데 to play라는 건 놀 친구인데 그럼 친구랑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with. play with. 이 말은 뭐야?
He plays with a friend. 이런 얘기잖아요. with a friend. 친구랑 같이 노는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 with가 필요한 거고. He has no basket. 바구니가 없어. To carry the apple. 사과를 담아서 옮길 바구니예요. 그럼 사과를 바구니 안에 담는다는 거잖아. 그럼 바구니 안에. 그래서 전치사 in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carry in. 어디 안에 넣어서 옮기는 거죠. The boy has nothing to speak. nothing.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뭔가가 올 때는 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쓰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형용사 없어요. 소녀는 has nothing. 없어. to speak. 말할.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말할 거죠. 그래서 about. speak about. 자, 그 소녀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썼고. He gave Anne a piece of paper. 자, 종이 한 장이 줬는데 그가 애니한테 종이 한 장 줬는데 어떤 종이냐? 쓸 종이에요. 뭔가 그 위에다가 뭔가를 적으라고 종이 한 장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write on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치사 on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용법에서는 내용 봤을 때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용법을 식별하기. 자,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자, 투부정사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자, 이거 내가 늘 수업 시간 하는 얘기인데요. 자, 투부정사 용법 풀 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투부정사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자, 무조건 투부정사 문제가 나왔으면 투부정사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면 답은 다 나와요. 자, 여기서 해볼게. 툭 앞에 지금 여기 wan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want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이 동사 뒤에 얘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 목적어 역할. 그럼 우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적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무조건 볼 것 없이 명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석할 필요는 없이 to go란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냐? 티켓이라는 명사가 있어. 티켓. 그러면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꾸미면 지금 배웠던 형용사 용법이고 꾸미지 않으면 대부분 부사적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면 제주도에 갈 티켓. 자, 제주도에 갈 티켓 어때요? 꾸며주죠? 유나와 레이첼은 제주도에 갈 티켓을 샀어. 그럼 명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형용사 용법이에요. 또 summer is the season. 자, 여기도 봐. 투부정사 앞에 season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얘를 꾸미는지 볼게요. 해변에 갈 계절이다. 어때요? 자, 여름은 해변에 갈 계절이죠. 예, 꾸며주죠. 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 용법. to visit.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 문제 아이들이 쉽게 착각을 해서 틀리는데 to visit her grandchildren. 자, 일단 해석 안 하고 문제만 봤을 때는 투부정사가 맨 앞에 왔네? 그럼 우리는 투부정사 맨 앞에 오면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명사적일 거야 라고 하면 틀리죠. 왜? 얘가 주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투부정사 봤더니 뒤에 동사가 없이 그냥 컴마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그녀의 손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무조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이에요. 알겠죠? 좋았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다고 무조건 주어라고 명사적 용법이라 보지 말고 주어가 왔다라고 확신할 때는 뒤에 동사가 있는지 봐야 돼. 동사가 있어야 얘가 주어죠. 동사가 없으면 주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동사 없어. 컴마로 끝났어요. 그래서 목적이야. 무조건 그녀의 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They need student teachers to teach children Korean. 그래서 그들은 학생 선생님이 필요하대.
어떤 선생님이야? 아이들에게 children, 아이들에게 코리안,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 자, 보세요. 여기 명사가 있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면 형용사용법에서 뭐야?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형용사용법.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까지 영상을 찍었는데, 자, 여기까지 잘 보면 프린트 선생님 나눠준 거에 잘 체크해서 문제 풀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발백중 사서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게 다음 주 할 일. 언제까지? 화목 받는 목요일, 월수금 받는 금요일. 선생님이 확인할게요.